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요. 너 엉덩이 맞을래? 종아리 맞을래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질문은 몇 대 맞을래였는데요. 한 대라고 답하면 조금 답했다고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세 대라고 말하면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오늘 경제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0.2% 낮아진 2.4에서 2.5%였는데요. 7307님이 정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됐다고 계속 나오는데 맞는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경제성장률을 높게 전망했을 때는 현실에 대해 잘 모르나 싶었는데요. 또 이렇게 낮추니까요. 이제 와서 1억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이 돼보니 엄마의 매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더 무섭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 7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 같은 워킹맘들은 아침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급식 조리원 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천여 명이 파업하면서 3,500여 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분들의 절박함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불편해도 괜찮아요? 7.3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라고 외치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서요. 오늘 그 학생 중에 한 명을 좀 연결해 볼까 합니다. 영광 메디테코 3학년 박지수 학생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 학생 지금 어떻게 학교예요? 아니요, 저 지금 학교는 아니고 기말고사 시즌이라서 지금 그렇군요. 네, 카페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시험 네, 때라서 오늘- 점심 안 먹었어요? 네네,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 급식 대부는 없었고,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총파업 3일 시작하는 광화문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주시는 걸로 점심 먹었습니다. 아, 지금 파업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아니, 있었었는데 네. 지금 나온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또 우리 지수 학생의 자리는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지수 학생이 속해 있는 곳이 특성화 고등학교 권리연합회죠? 네, 그 정확히는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에서 특보위원입니다. 아, 어떤 단체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받고 무시받는 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고 인식을 갖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모인 단체고, 네, 이제 좀 크게는 뭐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러 가거나 아니면 네. 요번처럼 파업이나 아니면 저희 관련된 일이 있으면 같이 지지하고 연대도 하고 저희의 이제 권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단체예요. 그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남의 일 같이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우리 네.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파업하시는 그걸 보면서요. 네. 오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인증샷을 SNS에 많이 올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학생이고 이제 뭐 특별하게 막 거기에서 뭐 돈을 지원해드린다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막 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멋나게 이제 막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뭘 해야 될까 하면 이제 저희는 어쨌든 SNS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SNS를 좀 친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증샷을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떻냐 하면서 이제 작게 시작했던 건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아져서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저도 인증샷 띄웠거든요. 네, 봤어요. 그 인증샷 보내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본 태국 게시글만 봤을 때는 지금 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마 좀 더 오지 않을까요? 기사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구를 써서 우리 학생들이 올렸던데 참 센스 있으면서도 찡한 문구들이 있었어요. 좀 몇 가지 소개해 줄래요? 네, 제가 썼던 거는 불편해도 괜찮아요. 7월 3일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이거였고, 불평하지 말고 파업 이후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주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정확한 문구가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후 관심 갖자. 네네네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지나가던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나이라고. 그만큼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 점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원망하지 말고 파업 이후에 관심 갖자라는 이런 문구들을 우리 고등학생들이 직접 쓰고 또 응원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급식 어머님들, 그러니까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좀 느꼈어요? 네, 굉장히 열악하다고 좀 많이 느꼈죠.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일단 제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학교는 지하에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급식은 보통 12시쯤부터 먹잖아요. 대부분 네. 학교가. 네. 정말 10시도 안 되는 시간부터 막 이제 분주한 소리가 이제 지하에서 들려요. 그래서 1층 지나다니면 굉장히 어머님들이 이제 조리사 선생님들이 이제 바쁘게 이제 재료 나르시고 안에서 조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꼼꼼하게 이렇게 안전 장비나 이제 위생 장비 이제 착용하시고 네. 땀 뻘뻘 흘리시는데도 이제 저희 이제 대부해 주시면서 굉장히 웃으시면서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잔반 처리나 아니면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 네, 그렇게 느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파업에 나선 분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차이요.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가장 당연하고 차별과 무시는 당연한 거다라고 인식하는 이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차별과 무시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인식.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직종의 차이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정말로 사람의 차이를 두듯이 신분 차이를 두듯이 넌 정규직이 못 됐고 넌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비정규직이 된 거고 그 비정규직 했으니까 넌 차별과 무시를 받아도 마땅해 이러면서 막 바퀴벌레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런 게 제일 심하다 생각해요.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네. 비정규직, 정규직은 그냥 직종 차이인데 이게 사람 차이로 비춰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네.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가 또 그런 사회라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수 씨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 문제가 잘 봉합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된다면 어쨌거나 점심 먹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한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희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불편한 거랑 그분들이 이 파업을 하지 않으시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거 또 꿋꿋이 건지시면 사시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도 싸우지 않았냐. 우리 소풍나는 분위기로 그냥 즐겁게 오히려 이게 파업이 잘 돼서 그분들이 정말 정규직이 되면 더 맛있고 더 즐거운 급식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불편한 거는 정말 일시적이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감수하는 게 그분들도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지를 하죠. 우리 지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학생들께 정말 고맙고요.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지수 씨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다른 지수 씨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때 생생경제에서 또 그런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험 잘 보고요. 점심도 잘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광 메디테코 3학년 박지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쓴 피켓 시위 문구 중에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유 관심 갖자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파업하는 이유를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의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용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지금 저 광화문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네, 오후 3시였죠. 방금 전에 지금 파업 출정식 시작하신 거죠? 예, 네. 앞서 우리 지수 학생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고등학생 딸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감사하고요. 학생들의 이런 응원과 지지가 있어서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아까 우리 지수 학생이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게 낫다. 이분들이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우리 고3 학생이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멋져요. 아, 어느 때보다 그러게요. 훨씬 멋집니다. 네. 지금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좀 여성 노동자들이 많으시죠? 예, 저희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0%가 거의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네. 오늘 파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음식을 하시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서 여성 노동자들이 또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급식 노동자 또 돌봄 노동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학교 네. 비정규직 직종만도 사실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교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일하시고 계신 정규직 교사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 외에 교무실, 행정실, 특수교실, 돌봄교실, 도서실 등 전문 상담사 또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종만 약 1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이 신분 안정성의 문제일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걸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니까 흔히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도 다시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중등 교육법상에 저희를 지칭하는 말은 교원도 공무원도 아닌 자. 그래서 실제로는 학교 안에서 이제 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 예,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공무직을 좀 법제화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학교 내의 비정규직들은 교육 공무직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전에는 학교 회계직이라고 불러서 학교 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해서 회계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시도교육청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 공무직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규직화된 것은 아니고 일부 직종만 전체 비정규직들 중에 일부만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정규직화 되신 거죠? 정부에서 말하기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네. 말하고 있어서 실제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무기계약직이고 정규직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보면 해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실제로 임금 처우가 더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규직화 해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교직원들이 우리 받는 연금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물론 뭐 연금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정규직화하면서 요구하는 임금 처우는 정규직 대비 80%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던 공정임금제 네.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80%에 달하는 임금 처우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금 지금 그 말씀은 80%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 문제는 지금 당장 입사하는 예를 들어 공무원을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사 당시에는 저희가 기본급상으로는 그 60% 정도에 되고 있고 이게 점점 경력이 더할수록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되면 정규직 대비의 그 임금이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집니다. 네. 네. 지금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월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요구하시는 이 임금 어떤 정도의 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좀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인데요. 저희가 주요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6.24% 인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난번 교섭에서도 사측에서 내놓았던 안은 공무원 인상률만큼 1.8% 정도 선에서 인상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저희가 약 164만 원 정도인데 네. 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10만 원이 적은 기본급입니다. 네. 그리고 수당이 있지만 경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규직 대비 차별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요. 10년차 급식 조리사 경우에는 정규직 대비 약 6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은 최소한 올려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경력이 좀 10년, 20년이 되면 그에 따른 근속수당을 4만 원까지는 그 인상을 해달라는 급가는 4만 원까지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라는 그 비율로 교육청이 제시한 건 아니고요. 네. 1.8% 정도에 달하는 정액으로 저희 기본급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공무원 인상률만큼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9급을 대비했을 때 보더라도 공무원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 인상률이 1.8%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기본급 1.8%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교육청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협상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떠나오신 게 마음이 가장 무거운 건 지금 본인들이실 텐데, 그렇죠? 네. 어떻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저희가 어제도 막판 사실 교섭이 있었습니다. 네, 네. 교섭장에서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어제 처음 교섭장에서 얼굴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제라든지 공정임금제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직접 나서주는 교섭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앞으로 나서달라. 총파업 이후에도 뭐 교섭은 충실하게 하겠다고 어제 사측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이후 협상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622님이 문자로 PD님 전에 유치원 파업할 때는 애들 볼모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건 또 불편해도 괜찮아요? 일관성이 참 없으시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유치원 파업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하신 거고요. 지금 이 파업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노동자 편을 들어드렸나 싶은 생각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떠나서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이 사실 가장 무거우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파업하는 여러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이든 급식이든 또 다른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지는 못하지만 네. 저희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아이들이 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이 비정규직으로 자라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일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다소 힘드시겠지만 그걸 같이 좀 참아주시고 감내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4039님이 이제는 비정규직 없어져야 됩니다. 골고루 잘 사는 공정한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856님은 식사를 못하거나 제공되지 않았을 때 중단된 거죠. 식사 메뉴가 바뀌거나 좀 잠깐 쉬는 건 중단됐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네, 저희도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무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인용 민주노총 사무처장이었습니다.